평화. 그건 힘없는 자들이 강자에게 무릎 꿇고 비는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목을 조여오는 적의 칼날을 힘으로 꺾어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 오만방자한 대륙의 족속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서해 공해상에 자신들이 시멘트를 들이붓고 쇠말뚝을 박으면 바다조차 자신들의 영토가 되고 그 위를 지나는 바람조차 자신들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처장 박진철 준장입니다. 제 가슴에 달린 이 별 하나는 30년 군 생활 동안 최전방 철책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전의 최전선에서 조국을 위협하는 적들의 숨소리를 도청하며 얻어낸 훈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장군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목줄을 죄어오는 거대한 올가미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바다를 강탈하려는 파렴치한 해적질의 현장입니다. 시간은 48시간 전 서해 공해상 좌표 북위 32도 동경 125도 대한민국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30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갈매기조차 쉬어갈 곳 없는 망망대해여야 할 이곳에 지금 기괴한 괴물 하나가 따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거대한 흉물, 길이 3.2km, 폭 800m,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이 거대한 인공섬은 놈들이 지난 5년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야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준설선을 보내 바닥을 긁어내고 수천만 톤의 콘크리트를 들이부어 만든 불법 구조물입니다. 놈들이 붙인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해양평화기지. 평화라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놈들의 사전에는 평화라는 단어의 뜻이 주변국을 무력으로 찍어 누르고 얻는 침묵으로 적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 놈들의 준공식 생중계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붉은 오성홍기가 마치 핏물처럼 펄럭이고 있었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웅장한 행진곡은 서해의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단상 위로 오늘의 주인공인 양 거들먹거리며 올라오는 자가 보였습니다. 중국 남부정구 사령관 왕젠 상장대장급.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뒷짐을 진 채 주위를 둘러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영지를 시찰하는 봉건 시대의 영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송출되는 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뱉어낸 그 첫마디는 상황실에 있던 우리 정보 장교들의 주먹을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위대한 중화의 꿈이 오늘 드디어 서해의 거친 파도 위에 우뚝 섰다. 보라.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메우고 하늘을 여니 기적의 땅을.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다. 이곳은 대륙에서 뻗어나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불침 항모이자 서해와 남중국 해를 잇는 중화민족의 강철 쇠기다. 왕젠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공해상으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부로 공식 선포한다. 이 기지를 기점으로 반경 200캐리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영해이자 영공이다. 이 구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전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들, 중화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 그 누구도 이 바다의 만리장성을 살아서 넘지 못할 것이다. 미친 소리였습니다. 놈들이 제멋대로 그어버린 그 붉은 선은 국제법상 공해인 구역을 삼키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천공항에서 뜬 우리 민항기가 제주도로 가는 우리 여객기가 놈들의 기분 나쁜 레이더 감시를 받으며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앞마당을 놈들이 제 집 안방처럼 쓰겠다고 쇠말뚝을 박은 겁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저 미친 새끼가 하는 젊은 대위의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역시 속으로는 이미 놈의 멱살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쇼는 왕젠의 연설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민간 시설이라며 기상 관측과 어민 대피소일 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밀던 그곳.
활주로 끝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뚫고 검은 그림자 4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웅 쾅! 고막을 찢을 듯한 금속성 굉음과 함께 놈들이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제21용 편대가 활주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검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카나드 날개를 세우고 감속 낙하산을 펼치는 그 모습은 위압적이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섬의 동서남북 4곳에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도명 구조물이 우문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천체 망원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창끝을 겨누고 있는 HQ-9 장거리 대공 미사일 포대 그리고 반경 500km 내의 모든 비행체를 감시할 수 있는 초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어딜 봐서 어민대피소입니까? 이건 명백한 전진 군사기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옆구리에, 아니 목구멍 바로 밑에 시퍼런 비수를 들이댄 것입니다. 제20 조종사들이 캐노피를 열고 내려와 왕젠 장군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왕젠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파한대소했습니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짓밟고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놓고 마시는 그 술맛이 꽤나 달콤했나 봅니다. 그들의 건배사 소리가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해는 우리의 내해다. 아시아의 질서는 우리가 쓴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배어나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현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치밀했습니다. 교묘하게도 놈들은 회색지대 전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공해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미사일을 날려 저 섬을 타격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로운 민간 시설을 공격한 전쟁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국제 여론전에서 패배하고 놈들에게 전면전의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왕제는 그걸 알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억울하면 어쩔 텐가? 미국 형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올 텐가? 힘없는 나라가 감히 대국에게 덤빌 텐가?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서 실눈을 뜬 그 가느다란 눈매에서 그런 조롱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화면 속 왕젠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국과 일본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리더군요. 주변국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힘의 균형은 무너졌다. 순응하는 자에게는 번영을, 저항하는 자에게는 파멸을 줄 것이다. 파멸? 순응?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저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저들의 힘이 두려워서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요. 우리가 조용한 것은 겁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 맹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려고 노력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섞여 낮게 깔렸습니다. 위성작전실. 들리는가? 박준장이다. 저놈들이 축제를 즐기게 놔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웃게 놔둬. 샴페인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마음껏 즐기라고 해. 그래야 나락으로 떨어질 때 더 뼈저리게 아픈 법이니까. 저는 모니터 속 제20 전투기의 매끈한 동체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지하연구소 연결해. 프로젝트 비키퍼 즉시 가동한다. 놈들이 자랑하는 저 거만한 모래성.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낱낱이 엑스레이 찍듯 파헤쳐보자. 콘크리트 속에 숨겨진 놈들의 치명적인 급소 딱 한 군데만 찾으면 된다. 화면 속의 왕젠 장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고 내 놈이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바다 밑으로 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짜 눈이 떠질 시간입니다.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놈들의 추악한 부실공사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우리의 은밀한 칼날.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작전의 막을 지금 올립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화장을 떡칠한 얼굴일수록 그 속은 더 추악하게 늙어있는 법입니다. 놈들이 자랑하는 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해양평화기지. 왕젠 장군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천년을 갈 불침 항모라고 떠들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놈들은 지금 거대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 축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타이머는
방금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장소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ADD 지하 5층 위성통합관제센터. 지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이곳은 오직 수백 대의 슈퍼컴퓨터가 내뿜는 팬 소리와 냉각수 돌아가는 소리만이 감도는 차가운 공간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앞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전방에서 총을 든 보병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니까요. 처장님, 프로젝트 비키퍼 군집 위성, 작전 궤도 진입 3분 전입니다. 수석 연구원의 보고에 저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비키퍼, 양봉업자 혹은 벌떼.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이 위성들은 기존의 거대하고 비싼 정찰 위성이 아닙니다. 크기는 전자레인지만 하지만 수십 기가대를 지어다니며 지구 궤도를 촘촘하게 감시하는 초소형 군집 위성입니다. 놈들의 레이더에는 그저 우주 쓰레기나 작은 운석 쪼가리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벌떼들이 가진 독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학 카메라 모드는 끈다. 놈들의 겉가죽을 볼 필요는 없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뼈와 내장이다. SAR 합성 개구 레이더 및 GPR 지반 투과 레이더 모드 최대 출력으로 활성화해. 제 명령이 떨어지자 스크린의 화면이 일반적인 컬러 영상에서 흑백의 거친 노이즈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반 투과 레이더.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듯 두꺼운 콘크리트와 흙더미를 뚫고 그 아래 숨겨진 지층 구조를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원래는 지하 자원을 찾거나 싱크홀을 예방하려고 만든 기술이지만 오늘은 놈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내시경이 될 겁니다. 궤도 진입. 타겟 상공 통과합니다. 스캔 시작. 화면 위로 붉은 레이저 무기 스캔 라인이 인공섬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잉하는 가상이 효과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활주로, 튼튼해 보이는 경납고 웅장한 관제탑. 하지만 레이더가 껍데기를 벗겨내자 드러난 속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처참했습니다.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한 젊은 연구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스크린에 뜬 인공섬의 단면도는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류 아닙니다. 재차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미친놈들이네. 처장님, 여기 보십시오. 활주로 3번 구역 지하입니다.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레이저 무기 포인터를 가리킨 곳. 제20 스텔스기들이 착륙했던 바로 그 메인 활주로의 지하 30m 지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시퍼런 색깔의 거대한 공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안반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엉성하게 채워진 물기를 머금은 모래층, 그리고 그 사이에 형성된 거대한 공동이었습니다. 사상누각.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군요. 제가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놈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빼돌리기 위해 치명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단단한 안반층까지 말뚝을 박지 않았습니다. 대충 얕은 곳에 걸쳐놨더군요. 둘째, 매립재로 쓴 흙. 이게 문제입니다. 육지에 단단한 흙을 가져다 써야 하는데 돈 아끼겠답시고 주변 바다에서 퍼올린 해사바닷 모래를 세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쏟아부은 겁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모래는 철근을 부식시키고 서로 엉겨붙지 않아 집안력을 약화시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충격이 가해지면 액상화 현상. 그게 우려됩니다. 옆에 있던 지질학 박사 출신 분석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집안이 약한 모래층에 갑작스러운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모래 입자와 물이 분리되면서 땅이 순식간에 물처럼 흐물거리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특정 주파수의 충격이 가해지면 이 활주로는 그냥 늪지대처럼 비행기를 삼켜버릴 겁니다. 빙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등골이 짜릿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왕젠 장군이 자랑하던 저 불침 항모는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부 비지 덩어리였던 겁니다. 중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방산 비리,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들어낸 끔찍한 혼종. 놈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엉터리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좌표 따. 제 짧은 명령에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활주로 3번 구역, 지하 공동의 중심점, 그리고 섬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수중 지지대. 5차 범위 1의 미네로 정밀 좌표 추출해.
화면 속의 인공섬이 붉은색 타격 지점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에 급소해 조준경을 갖다 댄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이 좌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핵무기도 필요 없고 벙커버스터로 융단 폭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지점, 즉 저탁류가 정확한 깊이에 딱 한 방에 충격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중력과 바닷물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요. 좌표 추출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링크 천무부대로 전송 대기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 속 붉게 빛나는 그 급소를 손가락으로 톡, 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왕젠 장군의 이마를 때리듯이 말입니다. 들리는가 왕젠? 내 놈이 쌓은 그 만리장성, 벽돌이 아니라 썩은 지푸라기로 만든 거였어. 이제 우리가 늑대가 되어 훅 하고 입김을 불어주마.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처럼 어떻게 무너지는지 전 세계가 구경하게 될 거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는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놈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만들 명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아니면 놈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 걸까요? 상황실에 한 라인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공군 통제관이 전해온 소식은 우리의 작전 개시 시간을 앞당기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처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제주도 남방 해상, 우리 민항기 K807편이 놈들이 인공섬 레이더에 라곤 조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격추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승객 300명이 타고 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놈들이 기어코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작전명 샌드캐슬 모래성 승인한다. 놈들에게 알려줘.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자,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망치는 준비되었습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약속한 자유이자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 무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 하늘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합니다. 지금 서해 상공 3만 피트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영공 침범 논란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테러이자 대한민국 국민 300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더러운 인질극입니다. 시간은 샌드캐슬 작전 준비가 한창이던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K807편은 순항 고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기내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 은퇴 기념 여행을 가는 노부부,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잠든 갓난아이까지 저마다의 설렘을 안고 평화로운 비행을 즐기던 우리 이웃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푸른 바다 아래 악마의 아가리가 자신들을 향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띵 기내 방송 알림음과 함께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석의 상황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테랑 기장인 김수현 선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고 부기장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삐익. 조종석을 가득 채운 이 소름 끼치는 경고음. 민항기에는 좀처럼 울릴 일이 없는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기상 레이더가 보내는 부드러운 전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비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미사일 유도용 사격 통제 레이더를 정조준했을 때만 울리는 말 그대로 죽음의 알람입니다. 기장님, 라곤입니다. 지속적인 전파 조사. 이건 미사일 사격 통제 신호입니다. 방위 240 거리 50마일 아래쪽입니다. 부기장의 다급한 외침에 김 선장은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래쪽? 거긴 바다뿐인데? 아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 바로 중국이 불법으로 건설한 그 해양 평화기지였습니다. 평화기지라던 그곳에서 시퍼런 대공 레이더가 민간 여객기를 향해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국제 비상 주파수를 뚫고 낯선 그리고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가 칵핏 조종석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은 강한 중국어 억양이 섞인 거만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양평화기지 방공통제소다. 미확인 비행체, 너희는 지금 중국의 신성한 영공을 침범했다. 즉시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라. 반복한다. 즉시 경로를 변경하라. 불응시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격추하겠다. 카운트다운 10초. 뭐라고?
영공? 여긴 공해상이잖아. 국제 항로라고. 김 선장은 마이크를 잡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여기는 코리안 에어 807편. 우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승인한 항로 GO197을 비행 중이다. 우리는 민간 여객기다. 무장도 없다. 승객 300명이 타고 있다. 레이더 조준을 중지하라. 쏘지 마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기계음 같은 카운트다운 뿐이었습니다. 9, 8, 7. 놈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인공섬의 위성사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국방정보본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놈들의 HQ-9 대공 미사일 발사관 뚜껑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HQ-9, 중국판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놈입니다. 사거리 200km, 마하 4의 속도로 날아와 목표물을 찢어발기는 흉기입니다. 적에 발사되면 두나디둔한 민항기는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300명의 목숨은 그대로 서해 바다의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1983년 대한항공 7편 격추 사건의 악몽이 40년이 지나 또다시 재현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장님, 놈들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출력이 최대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쏠 기세입니다. 상황 장교의 비명에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미친 새끼들. 민항기를 상대로 담력 시험을 해? 공군 KF-21 출격시켰나? 네. 비상 대기 중이던 11전 투비행단 보람의 편대가 애프터버너를 켜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멉니다. 도착까지 10분은 걸립니다. 그 전에 놈들이 쏘면 끝입니다. 진퇴양난. 우리가 미사일로 놈들의 레이더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민간기지라는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쏘면 놈들은 한국군이 평화시설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면전의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저 여객기를 인질로 잡고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항로를 바꾸라는 건 단순히 길을 돌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바다의 주인은 중국이니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가라는 정치적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 4, 3. 카운트다운이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기내에서도 이상 징후를 감지한 승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섬에서 섬뜩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본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미사일 아니야?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승무원들은 사색이 되어 뛰어다녔습니다. 조종석의 김 선장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굴욕을 감수하고 승객을 살릴 것인가?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꺾었습니다. 알겠다. 알겠다. 경로를 변경하겠다. 쏘지 마라. 제발 쏘지 마. 거대한 여객기가 육중한 몸을 비틀며 급선회했습니다. 원래 가야 할 남쪽이 아닌 놈들이 지시한 북쪽으로 마치 쫓겨나는 개처럼 도망치듯 기수를 돌렸습니다. 그 굴욕적인 모습을 보며 인공섬 관제탑에 있던 중국군 장교들은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겠죠. 현명한 선택이다. 앞으로도 이 바다를 지나려면 예의를 갖추도록.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다. 무전을 끊는 그 순간까지 놈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패배였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지만 우리는 놈들에게 영공 주권을 유린당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당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멀어지는 K807편의 뒷모습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분통을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처장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소하고 항해 성명 내봤자 놈들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5인 사격이었다. 훈련구역에 들어온 너희 잘못이다라고 오리발 내밀 게 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놈들은 뻔뻔한 족속들입니다. 외교적인 항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말로 해서 들을 놈들이었으면 애초에 남의 바다에 저런 흉물 따위 짓지도 않았을 겁니다. 놈들에게 통하는 언어는 딱 하나뿐입니다. 공포.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걸린 한반도 지도, 그 중에서도 놈들의 인공섬이 찍힌 좌표를 붉은 펜으로 XX자를 그어버렸습니다. 항해 성명? 그런 건 외교부더러 하라고 해. 우린 군인이다. 군인은 행동으로 말한다. 저는 직통전화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국방과학연구소 ADD 미사일 연구동의 책임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
준비됐나? 네, 처장님. 천무 발사대 전개 완료했습니다. 타격 재원 입력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쏘시겠습니까? 상부는 아직 결정을. 상부 핑계대지 마. 방금 우리 국민 300명이 하늘에서 살해당할 뻔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명분이 어디 있어? 책임. 내가 진다. 옷을 벗든 감옥을 가든 내가 다 해. 자네는 그저 놈들의 저 더러운 아가리에 정확하게 사탕 하나만 물려주면 돼. 알겠습니다. 목표는 활주로입니까? 아니, 활주로는 너무 시시해. 땜질하면 그만이니까. 놈들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곳. 놈들이 딛고 서 있는 그 기반 자체를 날려버려. 작전명 샌드캐슬 모래성. 지금 이 시간부로 작전 개시한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 서해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파도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도 놈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놈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게 겁쟁이 민항기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호랑이의 코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호랑이가 깨어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자, 갑시다. 모래성을 무너뜨리러. 싸움의 고수는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수는 상대의 얼굴을 노리고 덤비지만 고수는 상대의 무릎, 즉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놈들이 자랑하는 저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 그 위용에 겁먹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부수냐며 한숨을 쉽니다. 미사일로 활주로를 때려봤자 놈들은 며칠이면 아스팔트를 다시 깔고 뻔뻔하게 비행기를 띄울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놈들의 얼굴이 아니라 물밑에 감춰진 무릎을 깰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무릎이 꺾이면 제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지는 법이니까요. 장소는 서해의 외딴 무인도, 경렬비열도 서방의 이름 없는 암초지대. 지금 이곳의 날씨는 최악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집채만 한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레이더 화면을 하얗게 뒤덮고 있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재난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이 내려주신 완벽한 위장막입니다. 이 험한 날씨 덕분에 놈들의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기도 이곳을 감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 빗속을 뚫고 검은 방수포를 뒤집어 쓴 육중한 차량사대가 갯바위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장막이 벗겨지자 드러난 녀석들의 정체. 바로 대한민국 포병의 자존심,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대였습니다. 하늘을 뒤덮어버린다는 이름처럼 한번 발사하면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강철의 비를 뿌리는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천무가 품고 있는 녀석은 평소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로켓탄이 아닙니다. 발사관 하나에 꽉 차게 들어찬 굵직하고 매끈한 놈.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북한의 지하갱도 포병을 잡기 위해 갈고 닦은 비장의 무기 KTSSM2 신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입니다. 왜 하필 이 녀석이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놈들의 방어망을 뚫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송곳이기 때문입니다. 놈들의 인공섬에는 중국판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HQ-9 요격 미사일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늪에 빠진 순항 미사일 크루즈를 쏘면 놈들은 하품하며 요격해버릴 겁니다. 반대로 거대한 현무포 같은 탄도 미사일을 쏘면 파괴력은 확실하겠지만 놈들이 한국이 핵공격을 시도했다며 전면전을 걸어올 빌미가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실공사인 척, 자연재해인 척 놈들을 수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천무 KTSSM2입니다. 별명 장사정 포킬러. 이 녀석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빠릅니다.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낙하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머리 위로 떨어지니 요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정밀합니다. GPS와 연령상 유도 장치를 통해 100km 밖에서 쏴도 오차 범위가 2m 이내입니다. 놈들의 화장실 변기통도 맞출 수 있는 정밀도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관통력입니다. 이 미사일은 충격 신관이 아니라 지연 신관을 씁니다. 부딪히는 순간 터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뚫고 흙더미를 지나 지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간 뒤에야 여기다 하고 터지는 놈입니다. 오늘 놈들의 인공섬 지하 30m 아래 그 텅 빈 공동 속에서 터질 폭죽으로 이보다 완벽한 놈은 없습니다. 발사대 전개, 방위각 수정, 고각 확인, 무인도에 매복한 포대장의 무전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유압 장치가 윙윙거리며 천무의 발사관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코브라가 독리를 드러내듯 4대 천무 차량에서 총 8발의 KTSSM-2가 칠흑 같은 하늘을 겨눴습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180km. 미사일이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분 남짓. 그 짧은 시간 안에 놈들이 5년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그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 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장님, 폭약량은 최소로 설정했습니다. 지상에서는 폭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을 겁니다. 대신 지하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진도 5.0 수준의 인공 지진을 만들어낼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저 섬 주변에 민간 선박은 없지만 놈들의 잠수함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남의 바다 밑을 기어다니던 바퀴벌레들이 깔려 죽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건 활주로 위에 있는 제2-20 스텔스기들이 이륙하기 전에 바닥을 꺼트려야 한다는 거야. 비싼 장난감들이 모래 구덩이에 처박히는 꼴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야 하니까. 저는 화면 속의 천무 발사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놈들은 자신들의 땅 밑에 우리가 보낸 두더지가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겠죠. 지하에 숨겨진 약점, 그 부실한 모래층. 그곳이 바로 우리가 노리는 급소입니다. 포대 준비 완료. 사격 임무하달 바랍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포대장의 굵직한 목소리.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여기는 본부. 작전명 샌드캐슬. 임무를 하달한다. 목표는 활주로 3번 구역 지하 수중 지지대다. 지상의 구멍은 뚫지 마라. 티내지 마.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놈들의 발목을 분질러버려라. 전포대 발사. 발사. 쾅. 번개가 치는 순간 그보다 더 강력한 섬광이 무인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시뻘건 화염을 토해내며 KTSSM-2 미사일들이 빗줄기를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둥소리에 묻혀 놈들의 레이더에는 그저 거대한 낙뢰로 보일 겁니다. 하늘을 찢으며 날아가는 저 8개의 화살. 신의 지팡이가 되어 놈들의 머리 위로, 아니 발밑으로 꽂힐 시간입니다. 중국군 방공 레이더병은 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만든 불침 항모가 얼마나 튼튼한지 맹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제 곧 놈들은 발밑이 꺼지는 공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배달 갑니다. 반품은 사절입니다. 번개가 치면 천둥소리가 뒤따라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번개는 소리보다 먼저,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어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상대를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술적 기습이라 부르고 적들은 그것을 재앙이라 부릅니다. 지금 서해의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날아가는 저 8개의 불화살 KTSSM-2 미사일은 단순한 폭약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들의 정수리에 내리꽂히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신의 지팡이입니다. 발사 후 60초. 마하오. 음속의 5배. 초속 1.7km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8발의 미사일이 대기권을 찢어발기며 낙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면 마찰열 때문에 적의 적외선 탐지 위성에 붉은 점으로 포착되었겠지만 오늘은 하늘이 우리 편입니다. 서해 상공을 뒤덮은 두꺼운 먹구름과 쏟아지는 폭우가 미사일의 열기를 식혀주고 번쩍이는 천둥 번개가 녀석들의 궤적을 완벽하게 가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우리의 작전을 돕는 스텔스 망토가 되어준 셈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양평화기지 지하 2층 방공통제실. 이곳은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와 연동된 수십 개의 모니터가 윙윙거리는 인공섬의 눈과 귀입니다. 하지만 그 눈과 귀는 지금 먹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은 폭풍우가 만들어낸 거대한 노이즈, 즉 클러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레이더병이 하품을 하며 화면을 툭툭 쳤습니다. 젠장, 날씨 한번 더럽네. 온통 번개뿐이라 뭐가 보여야지. 그의 눈에 화면 구석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점 8개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낙뢰인가 보군. 하여간 서해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 그것이 놈들의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낙뢰? 아닙니다. 그것은 180km 밖에서 날아와
놈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수였습니다. 왕젠 장군이 연회장에서 건배 제의를 하며 중화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치고 잔을 들어올리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슈웅 마이너스. 귀를 찢는 파열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소리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무 KTSSM-2 미사일이 인공섬 활주로 3번 구역 그 매끈한 아스팔트 바닥에 꽂혔습니다. 콰직. 엄청난 굉음이 울렸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상에서의 소음은 의외로 작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망치로 땅을 한번 쿵 하고 내려치는 듯한 둔탁한 타격음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표면에서 터지는 멍청한 재래식 폭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의 임무는 파괴가 아니라 관통입니다. 특수 강철로 제작된 탄두는 아스팔트를 두부 자르듯 뚫고 들어갔고 그 밑에 깔린 1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마저 종이장처럼 찢어발겼습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지름 50cm 정도의 구멍 하나가 뽕 하고 뚫렸을 뿐입니다. 먼지 구름이 조금 피어오르고 아스팔트 조각이 튀었을 뿐 화염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활주로 외곽 경비를 서던 병사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땅이 좀 울린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동료가 키득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천둥 소리겠지. 겁먹기는. 아까부터 번개가 치잖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발밑, 그 어둡고 축축한 지하 세계에서 지금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하 30m. 드디어 목표 지점, 모래로 채워진 거대한 지하 공동에 도달한 미사일. 그제야 녀석의 뇌관이 작동했습니다. 도착했다. 여기서 터진다. 스마트 지연 신관이 작동하는 순간 8발의 미사일이 0.1초 간격으로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쿠르르르르 쾅. 지상이 아닌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발. 그 위력은 개방된 곳보다 수십 배나 강력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엄청난 폭발 압력과 충격파는 사방으로 퍼져나갈 길을 찾으며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가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놈들이 돈을 아끼려고 대충 쏟아부은 부실한 해사바닷 모래층이었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모래에 강력한 진동이 가해지자 제가 우려했던, 아니, 제가 간절히 바랐던 바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액상화. 단단하게 뭉쳐있던 모래 입자가 충격에 의해 흩어지고 그 사이로 물이 차오르면서 땅이 순식간에 진흙탕, 아니 물처럼 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지하의 집안이 순식간에 늪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섬을 떠받치고 있던 단단한 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모래층을 타고 더 깊이 섬에 척추할 수 있는 수중 강철 파일 지지대를 강타했습니다. 끼기기 텅, 텅. 수심 50m 아래 박혀있던 강철 기둥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안이 흐물거리는 상태에서 측면에서 가해진 충격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수십 개의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연결 부위가 툭툭 끊겨나갔습니다. 마치 무릎 연골이 파열되듯 인공섬의 하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지상의 연회장. 왕젠 장군이 샴페인을 입에 가져가던 찰나였습니다. 쿵.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찰랑거리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방금 뭐지? 지진인가? 참모장이 급히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지진 경보는 없었습니다. 폭풍우가 심해서 파도가 기둥을 때린 모양입니다. 워낙 거대하다 보니 미세한 진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역시 바다 위라 다르군. 흔들리는 맛이 있어. 왕제는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 미세한 진동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인공섬 지하시설 관리실. 이곳의 계기판은 미친 듯이 붉은 불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수압 경고. 지하 3구역 수압이 급상승 중입니다. 집안 센서 오류. 지지대 4번, 5번, 6번.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물이 새는 거야? 관리소장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폭발음은 없었는데 지하 수위가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펌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터진 폭발로 생긴 구멍 그리고 액상화로 인해 헐거워진 틈새로 서해의 검은 바닷물이 댐이 터진 듯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래는 씻겨 내려가고 빈 공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상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놈들의 발밑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나 다름없습니다. 개미지옥.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모래의 늪이 활주로 바로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집안 데이터 그래프가 급격하게 요동치다가 뚝 떨어지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성공입니다. 기초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중력이 할 일입니다. 무거운 것일수록 더 빨리,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법. 저 활주로 위에 주기된 수십 톤짜리 J-20 스텔스기들, 그리고 육중한 레이더 타워. 그 무게가 스스로를 짓누르며 파멸을 재촉할 겁니다. 처장님, 지하 진동 감지되었습니다. 규모 4.8. 하지만 지상 관측소에서는 단순한 해저 지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아직 공격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김 박사의 보고에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그래, 모르는 게 약이지. 죽을 때까지 몰라야 더 재미있는 법이야. 자, 이제 이 막을 시작해볼까? 놈들의 저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할 시간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해의 바다 밑에서는 그 어떤 폭풍보다 거대한 재앙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인공섬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무너져라. 가라앉아라.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여.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데는 3초면 충분하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그 탑이 거짓과 탐욕 그리고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놈들의 인공섬 지하 50M 지점에서는 우리가 쏘아보낸 마하 5의 속도로 꽂힌 KTSSM2의 운동 에너지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속의 5배, 초속 1700M로 안반을 때린 그 충격은 단순히 구멍을 뚫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자고 있던 지질 구조 전체를 뒤흔들어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타격 후 10분, 지상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는 있었지만 왕젠 장군과 수뇌부들은 실내 연회장에서 붉은 포도주를 마시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 기지는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다. 며 호언장담하는 놈들의 목소리가 도청 장치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J-20 스텔스기 편대의 조종사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타워, 여기는 위룡 1호. 활주로 노면 상태가 이상하다. 기체가 미세하게 떨린다. 바람 때문이 아니다. 바닥에서 진동이 올라온다. J-20 편대장의 무전이 관제탑에 다급하게 타전되었습니다. 조종석 계기판의 수평계가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지에 서 있는데 기체가 아주 천천히,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제탑의 통제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위룡 1호, 헛소리하지 마라. 지진 센서는 정상이다. 폭풍우 때문에 기체가 흔들리는 거다. 즉시 이륙 준비나 해라. 장군님께서 에어쇼를 기다리신다. 에어쇼? 놈들은 곧 자신들이 생애 마지막으로 보게 될 쇼가 비행쇼가 아니라 침몰쇼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액상화된 모래층이 더 이상 상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튜브에서 바람이 빠지듯 거대한 집안 치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찌이쿵! 활주로 한복판에서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매끈했던 아스팔트 포장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만 했던 금이 순식간에 손가락 굵기로 그리고 팔뚝 굵기로 쩍쩍 갈라져 나갔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이 깨지듯 거미줄 같은 균열이 활주로 3번 구역을 중심으로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타워, 활주로가 갈라진다. 이륙 불가. 반복한다. 이륙 불가. 기체가 미끄러진다. 제20 편대장의 비명이 무전기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균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생긴 거대한 공동이 상판을 잡아당기자 활주로 중앙부가 푹 꺼지며 거대한 싱크홀이 입을 벌렸습니다. 지름 20m, 깊이 알 수 없음.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구덩이 속으로 놈들이 자랑하던 대당 1000억 원짜리 스텔스기 J-20의 랜딩 기어가 빠져버렸습니다. 안 돼. 멈춰. 브레이크 잡아.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엔진 역추진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 기울어진 늪지대 위에서 육중한 전투기는 그저 미끄러지는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끼기기 쾅. 위룡 2호기가 균열에 바퀴가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날카로운 기수가 아스팔트를 들이받으며 부러졌고 윙팁 날개 끝이 바닥을 긁으며 시뻘건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뒤이어 3호기, 4호기도 도미노처럼 서로 부딪히며 엉켜버렸습니다. 최신의 전투기 4대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그것은 놈들의 해양 굴기가 몰락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섬 인근 해역 수심 60m. 작전의 성패를 확인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해 있던 대한민국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공섬의 지반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거대한 수중 토사물이 쓰나미처럼 잠수함을 덮쳐온 것입니다. 함장님, 소나 컨택. 엄청난 소음입니다. 섬 쪽에서 대규모 수중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밀려옵니다. 이대로면 매몰됩니다. 탐장의 공포에 질린 보고. 지하 안반이 깨지면서 쏟아져 나온 수만 톤의 바위와 모래가 바닷속을 휘젓으며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에게 수중 산사태는 어뢰보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토사에 파묻히거나 스크류가 엉키면 영원히 부상할 수 없는 강철 관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장석에 앉은 최 대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잠수함만 타온 바다의 귀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입니다.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놈들이 만든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으러 온 게 아니다. 기관실, 전속 후진 준비. 좋다. 자망타 최대 하강각. 바닥을 찍고 튀어오른다. 돌고래 기동 실시. 전속 후진. 자망타 하강. 육중한 도산 안창호함이 뱃머리를 들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우웅. 선체가 부르르 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에서는 시커먼 흙탕물 폭풍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압이 짓누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함내의 모든 승조원들이 손잡이를 꽉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쾅! 쿵! 밀려온 바위 덩어리가 잠수함의 외벽을 때리는 소리가 깡통 두드리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등이 깜빡거리고 경보음이 울렸지만 최 대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텨라. 우리 배는 튼튼하다. 이 정도 모래바람에 꺾일 대한민국 해군이 아니다. 지금이다. 밸러스트 탱크 배수. 긴급 부상. 슈! 고압 공기가 물을 밀어내는 소리와 함께 잠수함이 물살을 가르며 위로 솟구쳤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불과 수미터 차이로 거대한 토사 덩어리가 잠수함의 배 밑을 스치고 지나가 심해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거친 서해의 파도 위로 도산 안창호함의 검은 사령탑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솟아올랐습니다. 살았습니다. 잔망경을 올린 최 대령은 인공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장님 보십시오. 놈들의 섬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잠수함 잔망경에 잡힌 인공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랜드마크라던 50m 높이의 관제탑은 피사의 사탑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반이 불균형하게 침하하면서 섬 전체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회장에 있던 왕젠 장군과 귀빈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이 열상 카메라의 개미떼처럼 잡혔습니다. 지진이다. 섬이 무너진다. 헬기 불러. 아수라장.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흔적도 폭발 화염도 없습니다. 그저 놈들이 부실하게 지은 땅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뿐입니다.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그 광경을 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 링크에는 도산 안창호함의 생존 신호가 파란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쾌감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수고했다, 최 대령.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 전 장병들. 자네들이 그곳에서 목격한 건 단순한 붕괴가 아니다. 오만한 제국의 몰락이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거다. 중국이 쌓아 올린 저 거대한 허상이 마하5의 충격 한 방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리. 놈들은 지금쯤 영문도 모른 채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보낸 아주 정중하고도 치명적인 퇴거 명령입니다. 남의 바다에 말뚝 박지 말고 꺼지라는 국군의 준엄한 경고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피날레를 감상할 시간입니다. 가라앉는 활주로와 함께 놈들의 헛된 야망도 수장되는 꼴을 말입니다. 오만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폭탄이 터지는 굉음보다 더 웅장하고 비명소리보다 더 처절합니다. 지금 서해 공해상 중국이 자랑하던 그 거대한 인공섬 해양평화기지는 더 이상 불침 항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되어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수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쏘아 올린 8발의 신의 지팡이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놈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30분 경과. 인공섬의 메인 활주로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지하에 모래층이 쓸려나가면서 생긴 거대한 싱크홀은 마치 굶주린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콰르르릉, 쏴! 지하에서 솟구쳐 오르는 검은 바닷물이 10m 높이의 분수처럼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와 흙탕물, 그리고 놈들의 오수가 뒤섞인 걸쭉한 진흙물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흙탕물 세례를 정통으로 맡고 있는 녀석들. 바로 대당 1000억 원을 호가한다는 중국의 자존심 제21용 스텔스기들이었습니다. 활주로 균열에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전투기 위로 끊임없이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도료, 정밀 전자장비, 다 소용없습니다. 소금기 머금은 진흙이 엔진 흡입구로 쏟아져 들어가고 조종석 캐노피를 뒤덮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탈출하기 위해 캐노피를 사출하려 했지만 기체가 기울어지면서 사출 좌석이 활주로 바닥으로 처박히는 끔찍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비싼 전투기들은 꼬리날개만 남긴 채 싱크홀 속으로 꼬르륵하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화장실 변기 물이 내려가듯 아주 허무하고 우스꽝스러운 최후였습니다. 으악, 섬이 가라앉는다. 다 죽어. 배를 띄워. 구명정 내려. 아비규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중화를 외치던 정예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밟으며 부둣가로 달려가는 오합지졸들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두 상황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해 저반 시설이 뒤틀리면서 정박해 있던 고속정들이 서로 충돌하고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바다는 차갑고 파도는 높았으며 놈들이 믿었던 땅은 배신했습니다. 연회장을 뛰쳐나온 왕젠 장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그의 정복은 볼품없이 구겨졌고 훈장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기, 내 전용 헬기 어디 있어? 당장 나를 태워. 부관이 울상을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헬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붕괴되면서 바다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폭풍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남부정부 사령관이야. 이따위 모래성이 무너지는데 구조 하나 못해? 왕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그가 치고 있는 그 땅조차 쩍쩍 갈라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때 놈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섬의 상징이자 통제 중추인 50m 높이의 관제탑. 그 거대한 탑이 끼익하는 끔찍한 금속성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옆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기초가 유실된 탑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슬로 모션처럼 관제탑이 왕젠이 서 있는 쪽을 향해 쓰러져 내려왔습니다. 피해! 으악! 왕젠과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진흙탕을 굴렀습니다. 쾅! 관제탑이 지면을 강타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이 튀고 유리창이 박살나며 왕젠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벌벌 떨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의 분노 앞에 발가벗겨진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저는 서울 상황실에서 위성 영상으로 그리고 도청된 통신망으로 생생하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정의구현이었습니다. 김 박사 놈들의 통신 내용을 분석해봐. 공격받았다는 걸 눈치챘나? 아닙니다, 처장님. 놈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해저 지진이다, 쓰나미다, 심지어 용왕이 노했다는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사일 공격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 흔적이 없으니까요. 그저
자신들이 대충 지은 땅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입니다. 완벽한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 우리는 놈들의 뼈를 부러뜨렸지만 겉으로는 멍자국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뿐입니다. 같은 시각 전 세계의 뉴스 채널들이 긴급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하루 만에 침몰하다. 화면에는 붉은색 라이브 마크와 함께 기울어진 인공섬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J-20 전투기의 잔해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슬쩍 흘려준 고해상도 드론 영상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부 비지 공정 프로젝트라 불리는 중국 특유의 날림 공사가 화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지반이 약한 해역에 무리하게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자연적인 지반 침하와 액상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한술 더 떴습니다. 중국의 해안굴기 모래성처럼 무너지다. 불법으로 건설된 인공섬이 자연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변국들은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이번 사고로 인해 해상 안보 위협이 사라졌다며 공식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다. 전투기를 잠수함으로 쓰려고 만든 거냐? 자연이 불법 점거자들을 퇴거 조치했네. 한국이 굿이라도 한 거 아니냐? 타이밍 기가 막히네. 전 세계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공포?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대신 부실공사, 종이호랑이, 개그 콘서트라는 꼬리표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노린 진짜 타격입니다. 무기로 적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건 하수입니다. 적의 평판과 자존심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고수의 복수입니다. 왕젠 장군. 지금쯤 진흙탕 속에서 구조선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억울할까요? 분할까요? 아니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당하게 될 숙청이 두려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다시는 서해를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 속 인공섬은 이제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화려했던 활주로는 사라졌고 펄럭이던 오성홍기는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야망이 수장되는 모습.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사적이어야 하니까요. 쓰러진 적에게 침을 뱉는 대신 아주 우아하게 조롱해주는 것이 승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성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그 서해 공해상에는 이제 오만한 제국의 깃발도 위협적인 미사일 포대도 거대한 활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스티로폼 부스러기와 기름띠 그리고 탐욕이 남긴 초라한 잔해들 뿐입니다. 자연은 위대합니다. 인간이 억지로 세운 부조리한 흉물을 단 하루 만에 삼켜버리고 다시금 태고의 푸른 모습을 되찾았으니까요. 물론 그 자연의 심판을 살짝 도와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남겠지만 말입니다. 상황 발생 3시간 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이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실이 바빠졌습니다. 이번 작전의 피날레는 미사일이 아니라 말로 장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인도적이며 그래서 놈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한 방을 날릴 차례였습니다. TV 화면 속에 등장한 정부 대변인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운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기자들을 향해 발표문을 낭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일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해양 구조물 붕괴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록 해당 시설이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불법 인공섬이었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적인 구조 지원을 제안합니다. 최정예 해난 구조대 SSU와 독도함 그리고 의료진을 현장에 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 측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 돕겠습니다. 기가 막힌 한 수였습니다.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척하지만 속뜻은 이것입니다. 너희 기술력이 형편없어서 무너진 거 우리가 가서 좀 치워줄까? 불법 시설물 짓다가 꼴 좋게 됐구나. 이 제안은 놈들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예리한 칼날이었습니다.
그 시각 구조된 중국 구축함 가판위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던 왕젠 장군은 이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이 구조대를 보낸다? 그건 전 세계의 중국은 제 앞가림도 못해서 한국의 도움을 받는 이류 국가라고 광고하는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구조대가 오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놈들의 부실 공사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게 뻔했습니다. 왕제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거절해. 필요 없다고 해. 우리 힘으로 수습한다.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 결국 중국 외교부는 자체적인 구조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갈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대인배적인 태도와 중국의 옹졸한 자존심을 비교하며 연일 떠들어댔습니다. 놈들은 섬도 잃고 전투기도 잃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전승.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상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상황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에스프레소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지난 48시간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화면 속의 서해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한 민항기들이 다시 예전 항로를 따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할 필요도 미사일 조준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저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나 봅니다. 문득 저 무인도에서 비를 맞으며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을 젊은 포대장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인공섬의 약점을 찾아낸 연구원들도요. 그들은 훈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일로 기록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영웅인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한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짜 기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옆에 있던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장님, 놈들이 다시 인공섬을 지을까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짓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공포 때문이야. 놈들은 평생 모를 거야. 왜 섬이 무너졌는지. 자신들이 발을 디디는 땅이 언제 또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 트라우마가 놈들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리고 만약 놈들이 망각하고 또다시 건방진 모래성을 쌓으려 한다면 저는 서랍을 열어 붉은색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플랜 B, 플랜 C가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두더지 잡기가 아니라 바다를 끓게 만들어주지. 대한민국에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주 많거든.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서울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아 보입니다. 저 아름다운 영공, 저 푸른 영해. 그 누구도 단 한치도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경건한 자세로 손을 올렸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국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전우들에게 바치는 경례입니다. 이상, 상황 종료. 대한민국은 오늘도 내일도 안전합니다. 필승.